수면은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밝혀졌다. 첫째, 일정한 수면 시간 유지가 강조된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주말에도 예외가 되지 않으며 이러한 일관성 있는 수면 패턴을 통해 신체의 생체 시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둘째,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어두운 방, 적정한 온도,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특히 최근의 연구는 스마트 기기의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전에 전자기기의 사용을 줄이고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좋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매일 가벼운 운동은 피로를 줄이고 신체가 보다 쉽게 휴식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늦은 시간에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신체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넷째, 식이 습관도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잠자기 전 무거운 식사나 카페인, 알코올 섭취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대신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 차와 같은 수면을 촉진하는 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정 찾기이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수면의 커다란 적이다. 자기 전 간단한 명상이나 깊은 호흡 운동을 통해 정신적인 긴장을 풀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더욱 나은 수면 습관을 만들면 일상의 활력을 찾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최적의 수면 패턴을 갖기 위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체중 감량의 목표를 마음에 품게 된 수지는 자신만의 스마트한 쇼핑 리스트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매일 아침 체중계가 전해주는 솔직한 숫자들과 씨름하면서 그녀는 단순히 음식 구매 이상으로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고 체중 감량 목표에 부합하는 식단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먼저 수지는 인터넷 서점을 뒤져 체중 감량과 관련된 영양학 책을 여러 권 구입했다. 이 책들은 그녀에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이상적인 비율과 적절한 칼로리를 기반으로 한 식단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다. 첫 번째 항목으로 각 책에서 공통으로 언급된 식이섬유의 중요성을 인지한 수지는 매주 충분한 양의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구매하는 것을 리스트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그리고 로메인 상추가 그녀의 장바구니에 꾸준히 자리 잡았다. 다음으로 수지는 건강한 단백질 섭취를 최적화하기로 했다. 전통적인 붉은 고기를 피하고 치킨, 칠면조 그리고 생선과 같은 고단백 저지방 육류에 더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또한 콩류와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그녀의 쇼핑 리스트에는 필수로 포함되었다. 이는 단순히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근육을 유지하고 체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가공식품 코너를 멀리하고 건강한 스낵을 계획했다. 견과류와 샷, 그리고 신선한 베리류는 설탕과 지방의 찌든 패스트푸드에 대한 훌륭한 대체품이 되었다. 이로 인해 수진의 식생활은 점점 더 깔끔해졌고 이는 그녀의 체중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탄수화물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필수 영양소임을 알고 있던 그녀는 정제된 곡물 대신 통곡물로 눈을 돌렸다. 오트밀, 퀴노아, 현미는 그녀의 주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아침 식사로 오트밀에 다양한 과일을 곁들여 먹는 것은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비결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스마트한 쇼핑 리스트를 작성해도 꾸준한 실천 없이는 성공적인 체중 감량을 기대할 수 없었다. 수지는 매주 말 이전에 이번 주 쇼핑 리스트와 그에 따른 식단 계획을 검토하며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갔다. 그녀의 스마트한 쇼핑 리스트는 단순히 그녀의 주방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체중 감량의 길라잡이로서 역할을 했고 그녀의 헬시 라이프 스타일 구축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쇼핑 리스트를 만들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과정은 그녀의 일상에서 행복과 성취감을 주는 시간이 되었다. 체중 감량은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도전 과제가 아니라 즐기면서 배워가는 여정임을 깨달은 것이다. 이렇듯 체중 감량을 위한 스마트한 쇼핑 리스트 작성법은 그녀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혁신적인 첫걸음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항상 자신의 몸무게와 외모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다. 그래서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을 시도해오곤 했는데 친구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접하는 건강 조언은 언제나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어느 날 다양한 인터넷 조언을 하나씩 따라해보기로 결심했다. 먼저 시작한 것이 간헐적 단식이었다. SNS에서 몇몇 유명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이 이 방법
방법으로 큰 효과를 봤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고 난 바로 이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다. 하루에 16시간을 공복 상태로 보내고 8시간 동안만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었는데 초기에는 어느 정도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점점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오히려 무리한 단식 시간 때문에 저녁에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넷에서 찾은 두 번째 방법은 갑상샘 호르몬과 관련된 것이었다. 어떤 웹사이트에서는 특정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갑상샘을 활성화시키면 대사가 빨라져 체중 감량이 수월해진다고 주장했다. 나는 이를 무작정 따라하며 하루에 한 번씩 특정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오히려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보충제는 의학적으로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제품이었다. 세 번째로 시도한 것은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이었다. 인터넷 후기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효과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 또한 이를 무작정 따라해보기로 했다. 갑작스럽게 탄수화물을 제한하자 첫 주에는 금세 체중이 감소했다. 그러나 곧 지나면서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고 두통과 변비로 고생하게 되었다. 탄수화물을 거의 섭취하지 않으니 에너지가 없어서 운동도 할 수 없었다. 결국 몇 주 후 나는 예전보다 더 체중이 증가한 상태로 돌아왔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 인터넷의 건강 조언은 전문가의 의견에 기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개인의 신체 상태나 필요에 맞춰져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전문가와 상담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를 적절히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깨달았다. 지금 나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 인터넷 조언은 참고 정도로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만큼은 확신할 수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루 종일 업무와 일상 속에서 지친 나는 침대에 들어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불편한 꿈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꿈속에서 나는 거북스러운 자세로 잠들어 있었고 몸은 쑤셨다. 꿈에서 깨어난 나는 이상하게도 밤새 많이 뒤척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날 아침 나는 온몸이 뻣뻣하고 불편한 느낌으로 일어났다. 고개를 좌우로 돌리기도 힘들었고 어깨와 목이 뻐근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으려던 나를 신체가 강제로 깨운 느낌이었다. 그 순간 나는 잠자리에서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문득 몇 주 전 건강 잡지를 읽다가 본 기사가 떠올랐다. 올바른 수면 자세는 단순히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건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쓰여 있었다. 나는 그때만 해도 그 기사를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어서 나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수면 자세에 대해 진지하게 알아보기 시작했다. 우선 전문가들의 조언을 기반으로 3가지 주요 자세를 발견했다. 첫 번째는 배를 위로 하늘을 바라보며 자는 자세인 천장응시형 자세다. 이 자세는 등을 자연스럽게 펴주고 척추의 부담을 최소화해준다고 한다. 두 번째는 옆으로 누운 자세, 특히 왼쪽으로 누우는 자세로 이 자세는 위산 역류를 막고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세 번째로 배를 대고 엎드려 자는 자세는 많은 사람에게 익숙할 수 있으나 목과 척추에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런 고로 나는 천장응시형 자세와 측면 자세를 번갈아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나는 의식적으로 천장응시형 자세로 잠들었다. 처음 며칠은 자꾸만 다른 자세로 뒤척이는 나 자신을 발견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의식적으로 올바른 자세에 집중했고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몇 주가 지나자 나는 뚜렷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목과 어깨의 뻐근함이 사라지고 깊고 편안한 수면으로 인해 하루가 더 활기차게 느껴졌다. 또한 수면의 질이 향상되니 집중력도 높아지고 피로가 덜 쌓이게 되었다. 결국 올바른 수면 자세는 나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비록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꾸준한 실천을 통해 건강한 수면 패턴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나의 몸과 건강을 스스로 챙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무엇보다 몸의 자세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한때 건강이라는 것은 그저 영양제를 먹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조금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고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경험하면서 내 몸의 균형은 생각보다 별미하고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중 내 건강의 핵심은 바로 장 건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처음으로 장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친구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
친구는 평소에 소화불량과 변비로 많은 고생을 하던 사람이었다. 다양한 약을 먹어도 큰 차도를 보지 못했던 그는 어느 날 건강 분야의 세미나에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좋은 박테리아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흥미가 생긴 그는 바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이 함유된 요구르트와 김치를 섭취하기 시작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자신이 몇 년 동안 겪었던 소화 문제들이 많이 나아졌다고 했다. 그의 장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보니 나도 관심이 생겼고 장 건강 관리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대표적으로 발효식품들은 장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었다. 김치, 요구르트, 그리고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들은 한국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이기에 더욱 관심이 갔다. 발효 음식들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어 소화 촉진과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식이섬유는 채소와 과일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의 움직임을 촉진시켜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침마다 빈속에 한 바나나를 먹고 점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샐러드를 열심히 챙겨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준비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밥에 보리나 귀리를 섞어 먹어 식이섬유를 더욱 보충하려고 노력했다. 물 역시 관건이었다. 물은 몸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적절한 수분 섭취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하루에 적어도 8잔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 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물병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다. 장 건강에 가장 최악의 적은 스트레스였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나는 요가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 또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예전보다 소화가 잘 되고 변비 문제도 확실히 나아졌다. 더불어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진 것을 느꼈다. 장 건강을 신경 쓰는 것이 이렇게까지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그동안 내가 무관심했던 것이 후회스러울 정도였다. 결국 건강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건강한 장은 단순히 몸의 이전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도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하여 많은 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다.